뇌혈관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예의주시해야 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. 저희가 여기에 정리를 해봤습니다. 하나씩 살펴볼까요? 네. 먼저 갑자기 한쪽 얼굴,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저리고 감각이 없는 증상. 네, 두 번째로는요.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말이 안 나오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. 네, 세 번째입니다. 갑자기 어지럽거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경우. 네, 계속해서 갑자기가 나오죠. 갑자기 한쪽이 흐리게 보이고요. 안 보이고 두 개로 겹쳐 보이는 경우. 마지막입니다.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기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. 이 5가지 증상은 꼭 기억을 해둬야 될 텐데요. 뇌졸중일 때 이와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? 사실은 저 5가지 증상 굉장히 잘 보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런 증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오셔야 되는데 이게 왜 생기느냐? 결국은 우리가 혈관이라는 거는 우리 고속도로잖아요.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 입구가 막힌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사실 여러 중추들이 다 마비가 올 텐데 그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것들은 이게 어떤 그 힘을 쓰는 근육에 대한 어떤 힘이 들어가는 거랄지 감각에 대한 중추가 문제가 갑자기 일으켜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음성에 관련된 거. 그래서 말이 잘 안 나오게 돼요. 특히나 이런 말하는 것도 결국 뭐 말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을 드렸더니 뭐 이름을 잘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중요한 게 문장 자체를 쭉 한번 이야기해봐라. 그래서 뭐 주소 같은 거를 이렇게 말씀을 해보라고 했을 때 잘 어눌해서 발음 정확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대칭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평형 감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되게 비틀거리고 그다음에 팔다리 하나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뇌의 문제 중에서 이렇게 시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야 장애의 어떤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보여지는 게 이제 두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로 지주막하 치료할 때 아까 우리 구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스트로크 강하게 한 대 맞았다. 그래서 환자들이 대부분 응급실에 오시면 내가 평생 경험하지 못한 두통, 또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은 이런 두통을 호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이런 두통을 호소하시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. 선생님, 제가요 보니까요, 뭐 뇌종양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많이 이렇게 진단이 오는 파킨슨이라든지 이런 뇌 질환이 있을 때도 사실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해요. 사실은 우리가 이제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속도로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. 시간과의 문제예요. 사실은 뇌졸중은 갑자기 아까도 계속해서 앞에서 갑자기라는 표현이 계속 많았잖아요. 네. 그래서 갑자기 유발되는 경우가 많은 거고 그 외에 이제 우리의 퇴행성 질환들, 파킨슨을 포함해서 이런 질환들은 조금 더 천천히 진행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런 것들이 갑자기 유발될 때는 이게 뇌졸중이다라는 것들을 의심할 필요가 있는데 간혹 우리가 벨마비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구안화사, 예를 들어서 약간 안면이 좀 마비되는 것 때문에도 이게 뇌졸중인지 의심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근데 이게 안면 마비만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물론 전체적인 건 다 똑같지는 않지만 실제로 한쪽의 이마만 찡그려진다. 이러면 우리가 이게 그냥 벨마비, 예를 들어서 말초성 마비일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이마 자체는 구부리 양쪽이 다 이제 찡그려지는데 안구 쪽하고 입술 쪽이 마비가 온다 한쪽이 그러면 이거는 뇌졸중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. 네, 잘 설명을 들으니까 알 것 같고요. 갑자기를 좀 주의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럼 평소에 나의 감각이나 뭐 언어, 시야에 문제가 생겼는지 좀 진단할 수 있는 자가 테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, 교수님? 네, 사실 뇌졸중 증상이 워낙 다양해서 쉽지는 않지만 가장 흔한 증상에 대한 자가 테스트를 직접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. 네. 대한뇌졸중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잘 보실 수가 있고요. 네.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거울을 쳐다보시고 이 해보시는 거예요. 예, 그랬을 때 한쪽으로 입이 딸려가면은 안면마비가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. 그다음에 말초 안면마비는 눈을 꼭 감아봤을 때 한쪽이 안 감기면은 마비인데 만약에 눈은 감기는데 입만 삐뚤어졌다. 이거는 100% 뇌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주먹을 쥐어 보시는 겁니다. 네. 근데 한쪽이 잘 안 쥐어진다. 실제로는 이제 환자분들이 글씨가 잘 안 된다, 물건을 놓친다라고 느끼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에요. 마지막으로는 손을 뻗어 보시는 건데 이왕이면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고 뻗으면 좋습니다. 그러면 마비가 있는 쪽이 아래로 처지는데 그냥 처지는 게 아니라 손이 돌아가면서 처지거든요. 이렇게 되면. 예,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. 그렇군요.
자, 그렇다면 뇌졸중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골든 타임은 한 어느 정도 시간을 생각하면 될까요, 교수님? 자, 이제 골든타임 참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그 골든타임 뇌졸중 중에 뇌경색 같은 경우는 혈전을 빨리 녹여야 되잖아요. 근데 이게 이제 약물로 녹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소위 4시간 반을 이야기합니다. 이제 이거를 근데 시술을 받으려면 응급실에는 몇 시 정도에 오셔야 될 것 같으세요? 한 적어도 발생하고 나서 3시간 이내는 오셔야 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를 진행할 수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여기 이 혈관 내에다가 뭔가 장비를 들어가서 이걸 직접 꺼내는 시술을 해요. 제거하는 시술. 요거는 최근에 뭐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예전에 저희는 6시간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최근에는 12시간 전후까지도 충분히 이걸 꺼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러한 증상이 생기신 분들은 되도록 빨리 오시고 그다음에 이런 처치를 받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